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기쁨으로 맞을 준비해. 친구여 준비됐는가? 예수님 맞을 예수님 맞을. 친구여 준비됐는가? 나의 믿음 준비됐는가? 우리 맘에 다시 오시네. 우리 맘에 다시 오시네. 성도 함께 맞을 준비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주님 맞을 준비 됐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 중3 과학 교과서에 29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생물이 진화한다는 증거는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인 화석을 연구하면 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생물이 살았는지, 자연 환경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생물의 화석을 통해서 생물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하였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가르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화석이 진화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기 고등학교 생명과학 2에도요. 171페이지에 보면 진화의 증거라는 챕터를 넣어놓고 그 옆에 사진이 무슨 사진이죠? 화석이에요, 이게 화석. 그러니까 암시하는 겁니다. 저 화석들이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교과서가. 저게 삼엽충 화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화석이 진화를 증거하고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화석이 진화를 증거하고 있다고 오늘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 강물을 기적적으로 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요단 강을 건널 때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12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세웁니다. 그리고 후일에 자손들이 부모님들께 아빠, 엄마,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화석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학교에서 화석을 배웠는데 이 화석이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과학 선생님은 화석은 진화해 준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 혼동이 오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풀과 씨 맺는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끊임없이 창세기 1장 21절에 보도 큰 물고기와 또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물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고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또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생물들이 그 종류대로 육축과 땅의 짐승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 처음부터 원래 그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어떻게 가르치죠? 한 종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메바죠. 단세포 동물이라는 한 동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종류들이 진화되어 발전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과연 화석이 진화론을 증거하고 있을까? 창조론을 증거하고 있을까? 어릴 때 이런 것을 딱 배워놓으면 과학 시간에 아무리 선생님이 거짓말을 떠들어도 안 흔들려요. 근데 저는 이걸 못 배웠거든요, 어릴 때.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는 믿습니다. 학교 가서는 맞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학교 가서는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헷갈려요. 네. 3.6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 3.6 중고등학교에서도 진화론을 배웠다니까요.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 그렇게 답을 체크해야지 그 시험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화석은요, 돌 속에 보존된 과거 생물의 시체나 흔적이죠. 이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화석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들과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똑같다면 진화된 증거입니까? 창조된 증거입니까? 그렇죠. 자, 이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그 종류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진화론은 반대로 화석에서 발견되는 생명체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많이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 생명체들이 진화한 증거로 진화론이 맞다고 증거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창조냐 진화냐 이것은요 사실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화석이에요. 화석. 이것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Y라는 책인데요. 이게 과학 교과서에 이제 그 기반으로 한 그런 책입니다. 제가 직접 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 실러캔스라는 물고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실러캔스에 보니까 처음에 물고기였다가 어떻게 돼요? 다리와 같은 지느러미가 있어서 점점 진화돼서 육상 동물로 가는데, 여기 실러캔스가 이 물고기가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물고기와 지상 생명체, 이거는 이제 그 도마뱀 같이 생긴 그런 생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라고 가르쳤어요, 진화론자들이. 그런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실러캔스가 3억 9천만 년 전에 나타나서 6,60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진화론자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게 지금 실러캔스 물고기 화석인데 1938년에요.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실러캔스가 남아프리카의 해안에서 잡혔어요. 여기 지금 실러캔스라는 물고기와 지금 스쿠버 다이버가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러캔스를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살아있는 화석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화석. 여러분, 근데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화론자들이 원래 이 실러캔스가 물고기와 그 파충류의 중간 단계라고 가르쳤었는데 이 실러캔스가 오늘날 잡혀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우리의 예상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들은 이 실러캔스라는 물고기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한다니까요. 자신들의 잘못된 주장과 억측을 덮으려는 꼼수죠.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화석으로 발견되는 생물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데, 화석 속 생물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거의 똑같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화석과 그리고 실제 지금 잡히는 실러캔스의 물고기를 보면요, 거의 똑같지 않아요. 이 거의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사실. 그냥 똑같아요. 화석에서 나타난 실러캔스와 오늘날 잡히는 실러캔스가 변한 게 전혀 없다니까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러캔스 화석이 이 생명체가 물고기가 변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자, 실러캔스는 3억 9천만 년 전에 나타났다가 6,600만 년 전에 멸종한 육지동물의 전 단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긴 물고기 종류로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엘리게이터 가라는 민물고기가 나오는데요. 이 진화론자들은요, 이 물고기가 1억 년 전 화석이라고 가르치고요, 1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전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진짜 요즘도 잡히는 엘리게이터 가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엘리게이터 가라는 이 물고기의 화석인데 이 화석이 1억 년 전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요. 이 물고기가 진화됐다는 증거입니까? 아니면 1억 년 동안 변한 게 전혀 없다는 증거입니까? 변한 게 전혀 없어요. 여기 보면 그 책에는요, 거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사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요. 아예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여기 관상어로 유명한 아로와나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 물고기 역시 1억 3천만 년 동안 변한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아로와나 물고기 역시 태초부터 아로와나 물고기로 창조된 증거예요. 처음부터. 이 물고기는요, 렁피쉬인데요, 페어라는 물고기인데 이거는요, 더 옛날 화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무려 4억 년 전 화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년 전 화석과 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페어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전혀 진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건 뭐죠? 이 뭐의 화석 같습니까? 예? 상어죠? 맞아요. 상어는 심지어 여러분 4억 9천만 년이 됐대요. 4억 9천만 년 전에 화석이라고 진화론자들이 가르친다니까요, 이거를. 그런데 오늘날 상어랑 어떻게 좀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백악기 레바논 뱀장어인데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여기 백악기는요, 여기 표에 보시면 중생대입니다. 중생대. 중생대는요, 그 공룡들이 있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공룡들. 그러니까 2억 년 전이죠. 2억 년 전에 레바논 뱀장어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레바논 뱀장어나 변한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쥐라기 시대 문어 화석인데 이것은 중생대 때의 화석이래요. 근데 오늘날 문어랑 똑같습니다. 투아타라라는 큰 도마뱀인데 이거 역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2억 1천만 년 전 화석인데 이거는 중생대 때부터 멸종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원래는 진화론자들이 이 공룡 시대는 없어졌다라고 가르치거든요. 이뿐이 아니죠. 진화론 과학자들은요, 바다나리라는 생물을요, 5억 년 전에 등장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오늘날 바다나리와 모습이 동일합니다. 이 책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변화가 전혀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억 년 하니까 지금 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이 몇 억 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요, 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가르칠까요? 혹시 여기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셨던 분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숭이로부터 사람으로 진화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많이?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진화론자들이 그 시간을 한 얼만큼으로 잡을까요?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시간이. 한 3, 400만 년 정도입니다.
300만 년 혹은 400만 년.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생명체들은 다 억 단위예요. 1억 년, 2억 년, 심지어 3억 년, 심지어 뭐예요? 4억 년 전 화석과 오늘날 화석이 동일하다니까요. 그 세월에는 이 생명체들이 몇 번을 지나해도 됐을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시간이 300만 년, 400만 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몇 억 년 동안 그 생명체들이 전혀 바뀐 게 없다는 것은 진화의 증거일까요? 창조의 증거일까요? 창조의 증거죠. 처음부터 상어는 상어였고 처음부터 문어는 문어였다. 이거를 지금 화석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떤 육상 생물이 바다로 다시 돌아갔다가 고래가 되는 데에는 약 한 2천만 년 정도가 걸렸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다 몇 억 단위예요.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들이 말입니다. 좀 더 볼까요? 여기 투구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요 4억 5천만 년 전에 등장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이 책에. 그런데 이 투구개가요 초승달 모양의 단단한 갑각과 양쪽 겹는 뾰족한 꼬리 등 투구개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보시면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이런 놀라운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진화론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비슷합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써놔야 돼요. 그래서 진화론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과학책들은 교과서에서는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건 창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투구개는 투구개로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긴 꼬리 투구새우도요 3억 년 전이래요. 이게. 그런데 여기 표현 보십시오. 지금의 모습과 3억 년 전의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화석으로 알려진 앵무족이에요. 이게. 이거는요 무려 5억 년 전 화석이라고 가르칩니다. 5억 년 전이요. 그런데 5억 년 전의 화석과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앵무조개와 똑같습니다. 생긴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고생대 생물로 알려진 살아있는 화석이에요. 네오필리나. 이건 4억 년 전 화석이나 오늘날 보는 네오필리나나 동일하고요. 이건 수염벌레입니다. 5억 5천만 년 전. 그런데 오늘날 바다에 살고 있는 수염벌레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5억 년이 됐다는 빛 해파리인데요. 오늘날 빛 해파리와 똑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어떤 화석인 것처럼 보이죠? 잠자리죠, 잠자리. 근데 이 잠자리 화석이 이름을 붙여놓기를 메가네우라이에요. 메가네우라. 근데 이 화석이 자그마치 3억 년이 됐다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이렇게 돼 있어요. 메가네우라와 현대의 잠자리는 크기만 다를 뿐 생김새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김새의 변화가 거의 없나요? 생김새의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오늘날과 똑같은 잠자리예요, 그냥. 여기 지금 아까 그 큰 잠자리 메가네우라의 크기를 보면요, 머리부터 꼬리가 약 50cm고요 왼쪽 날개 끝에서 오른쪽 날개 끝이 7, 80cm입니다. 거의 1m가 돼요, 잠자리 크기가. 그러니까 180 키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보입니다, 잠자리가. 매우 크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메가네우라 화석은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퇴화의 증거예요. 맞습니까? 오늘날 잠자리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이 잠자리가, 과거의 잠자리가 훨씬 똑같죠. 생긴 건 똑같은데 크기는 어때요? 오히려 더 커요. 더 크다는 말은 지금 이게 진화된 거예요? 퇴화된 거예요? 퇴화된 거잖아요. 진화라는 건 더 발전되고 더 성장하고 더 좋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잠자리와 오늘날의 잠자리를 비교했을 때 크기가 오늘날이 더 작다니까요.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퇴화의 증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또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3억 년 됐다는 그 화석인데, 자, 여러분, 오늘날의 바퀴벌레와 지금 과거의 바퀴벌레 사진을 지금 비교한 것이 보이십니까? 오늘날은 한 4cm 정도 돼요. 근데 과거는 몇 cm였어요? 50cm였어요. 바퀴벌레 한 마리가 50cm라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거 나타나면 집에. 에? 이거는 진화의 증거입니까? 퇴화의 증거입니까? 퇴화의 증거입니다. 절대 진화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컸는데 작아졌으면 퇴화죠. 어떻게 그게 진화입니까? 그리고 이 파리가 1억 4,500만 년 전에 파리 화석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저 파리 화석과 오늘날 보고 있는 파리와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비슷하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싫어요. 거의 비슷합니까? 똑같죠. 똑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뭐 4,600만 년 전, 여기는 4,600년 전 모기군요. 4,600년 전 모기나 오늘날 모기나 똑같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이 3억 년이 되었다는 거미 화석이 있는데, 그 거미 화석이나 옆에 우리가 그냥 뒷동산 올라가면 보이는 거미나 똑같이 생겼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식물도 좀 볼까요? 이 화석 연구를 통해서 메타세카이어는 2억 년 전에 등장해서 30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메타세카이어라는 나무가. 그런데 여러분, 이 화석 연구, 이 연대 측정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자료입니다, 이게. 그럼 오늘날 메타세카이어 볼 수 있나요? 메타세카이어 나무 아시잖아요. 많습니다. 우리나라 남이섬에 가면요, 메타세카이어 길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또 뭐라고 가르칠까요? 이거 살아있는 화석이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진화론의 주장이 잘못되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목련 꽃술 화석인데 지금의 목련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슷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울레미 소나무 역시 2억 년 동안 그대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가르치는데 창조된 그대로 변함없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도 살아있는 화석으로 분류해요. 1억 8천만 년 전의 화석이래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고사리와 똑같습니다. 여기 양치 식물은요, 고생대 식물들이에요. 고생대. 멸종된 생물들 외에 모든 화석들은요, 다 사실은 살아있는 화석일 뿐이에요. 1억 5천만 년 전의 식물인 속세류 화석도 창조를 증거하고 있을 뿐이고요. 2억 년, 3억 년 됐다는 은행나무 잎 역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 잎과 똑같습니다.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 이 진화론적 시간 틀로 수억, 수천만 년 전의 화석 생물들은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들과 사실상 동일한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진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거미, 찐득이, 불가사리, 개맛, 귀뚜라미, 바퀴벌레, 진해, 나비, 개구리, 모기 다 그대로입니다. 개맛이 이렇게 생겼어요. 개맛. 네. 이름이 웃기죠? 개맛. 가끔 다른 것들이 있긴 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 중간 단계 괴물들이 아니라 그냥 멸종된 생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멸종된. 여기 스테고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죠. 어린이들이 특별히 공룡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옳다면요, 2억 4,500만 년 전인 중생대, 즉 공룡시대 지층에서요, 포유류가 발견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공룡시대 지층에서 포유류 동물들이 발견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멸종됐다고 가르치거든요, 진화론자들은. 그리고 여기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보면 이 생명 진화관에서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고생대의 삼엽충, 중생대의 공룡, 신생대의 인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천해온 생명의 진화 과정을 알아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생대의 공룡이 멸종하고 신생대에 드디어 인류가 등장한다. 진화됐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여기 중생대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잠깐, 중생대는 2억 4,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의 지질시대래요. 이때는 특별히 여러분 파충류, 공룡 종류들이 아주 번성했던 시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공룡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중생대는 그때 끝나고 신생대라는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다.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생명진화관 중생대에 여기에는요, 포유류,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화석들이나 그런 뼈들을 전혀 전시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공룡 박물관 가보신 적 있나요? 네, 가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룡 박물관에는요, 공룡 뼈들만 있어요. 다른 동물들의 뼈를 전혀 거기에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생대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공룡들밖에 없어요. 중생대. 이 중생대를 상상한 그림들이에요, 이게 다. 공룡만 버글버글합니다, 지구에. 영어로 중생대를 검색해도 여전히 공룡들 뿐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공룡 지층에서 현대에 사는 생물이 발견된 적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속고 있어요. 진짜 그럴까? 여기 워너 박사라는 분이 이 미조리 대학 생물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그 후에 23살에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러니까 의사예요, 한마디로 의사. 예, 그런데요, 이 칼 워너 박사는 이 진화론에 대한 여러 의문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합니다. 의사 일을 그냥 접고 이게 진짜 진화론이 옳은 것인가, 창조론이 진리인가, 이거를 자기 몸으로 이제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화론을 시험해보기 위한 도구로서 살아있는 화석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이상하네. 어떻게 몇 억 년 전의 화석과 오늘날의 생명체들이 변한 게 없지? 이거는 진화론이 잘못된 건데?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 사람이 60곳 이상의 자연사 박물관을 다 전 세계적으로 방문을 하고 16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전 세계의 발굴 장소를 다 답사했어요. 그리고 6만 장 이상의 사진을 찍으면서 조사했는데 그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Which is pretty interesting. It just kind of looks like a knob, but I've seen other fossil. In testing evolution, Dr. Werner predicted if evolution is false, he should be able to find modern animals and plants next to dinosaurs. To his surprise, he found fossilized examples from all the major invertebrate phyla living today, such as arthropods, corals, sponges, echinoderms, worms, and shellfish. He also assembled fossilized examples from all of the vertebrate groups living today, such as fish, amphibians, reptiles, birds, and mammals. Over time, he became aware of fossilized examples from all 7 major plant divisions living today, including flowering plants. Dr. Werner contends that each fossil and its modern counterpart look nearly the same, offering strong evidence that animal and plant life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with the obvious exception of some animal extinction. Evolution scientists would disagree and counter that all of Dr. Werner's fossil to modern animal comparisons do in fact show evidence of change and evolution. Dr. Werner is not willing to agree with that assessment. 여기서 말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공룡이 발견된 그 지층에서 오늘날 발견되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함께 발견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공룡 박물관에 가면 공룡 화석과 공룡 뼈만 전시해 놨는데 그거 박물관들이 속인 거다 이 말입니다. 공룡 뼈가 여기서 발견되면 그 옆에 오늘날 너구리, 오늘날 고양이 이런 뼈들도 같이 발견됐는데 이것들은 전시하지 않고 공룡들만 전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아, 중생대에는 공룡들만 살았구나. 이거예요. 이거를 자기가 직접 가서 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여기 공룡 지층에서 발견된 포유류의 화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그 박사가 다 찾아낸 거예요. 고슴도치, 주머니쥐, 다람쥐, 뾰족 뒤쥐, 비버, 태즈메니아 데벌, 오리너구리, 오늘날 다 찾을 수 있는 생물들이고요. 또 조류들이 발견됐어요. 새들이죠. 장다리 물대새, 올빼미, 앵무새, 펭귄, 도요새, 아비새, 오리, 홍학, 가마오지, 알바트로스, 오늘날 새들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변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중생대 화석 층에서 발견되는 생물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새우, 성게, 버섯산호, 전갈, 가재, 게, 랍스터, 하루살이, 귀뚜라미, 조류류, 해면, 산호, 불가사리, 달팽이, 지렁이, 잠자리, 투구개, 자라, 배짱이가 중생대 공룡 화석과 동일한 지층에 널려 있는 거예요.
진화가 잘못됐다는 증거죠. 진화론자들이 주장이 완전히 거짓됐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직접 가서 다 밝혀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어, 도마뱀, 이구아나, 개구리, 뱀, 도룡뇽, 거북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고블린 상어, 포트 잭슨 상어, 가래상어, 철갑상어, 주걱 철갑상어, 전자리 상어, 노랑가오리, 칠성장어, 먹장어, 아미야, 연어, 실라켄스 또 나왔네요. 그렇죠? 네. 전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룡지층에서 발견되는 식물들은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었던 겁니다. 튤립, 목련, 층층나무, 호두나무, 오크나무, 밤나무, 삼나무, 은행나무, 소철, 쇠뜨기, 산딸나무, 물풀의나무, 포플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질시대에 따른 생물의 변천사,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만들어낸 이 표인데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화석들이. 화석을 보면 우리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창조의 증거들만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과서에서 혹은 미디어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확인했던 중3 과학 교과서에서 나왔던 이 내용, 즉 화석이 진화를 증거하고 있다는 이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이 화석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거든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생물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창조론의 증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생물들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성경이 옳은 진리임을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화가 아니에요. 퇴화입니다. 퇴화됐어요. 우리 인간들도 원래는 어땠어요? 아담 키가 한 3m 50 됐습니다. 하와가 한 3m 됐다고요. 여러분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나 퇴화됐나요? 우리가 퇴화된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주 하나님을 꼭 만나셔서 재창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